안녕하세요. 행정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K패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작년에도 이 K패스에 대한 보도자료나 이제 뉴스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7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조기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자료가 나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월부터 K패스가 이제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제도인 알뜰교통카드가 이제 없어지고 K패스로 이제 통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K패스가 되면은 뭐가 바뀌는가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미 신청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아직은 뭐 이용할 상황이 아니라서 혹은 뭐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이제 5월달이면 아마 K패스 홈페이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알뜰교통카드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왜 알뜰교통을 없애고 K패스를 하느냐? 일단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제 이용이나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떤 점이 이제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뜰교통카드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이제 순서일 것 같은데요. 자,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알뜰교통카드는 이제 우리가 이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줘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즉 월 15회 이상이라면은 왔다 갔다 두 번이면 이제 7번이니까 일주일 이상은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최대 이제 60회 이용분에 대해서 마일리지가 지급이 되었다,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거리 이동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거리 이동이라는 게 뭐냐? 이 초기에 알뜰교통카드가 이제 나올 때는 약간 환경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류장으로 가는 혹은 정류장에서 출발할 때 이 도보로 이동한 거리가 있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가 있으면 그 이동거리의 합계에 따라서 최대 800m까지 그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도착지도 버스 정류장 코앞이라고 한다면 이동거리가 이제 100m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800m를 최대로 해서 100m에 비례한 값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었던 것이 알뜰교통 카드였는데요. K패스로 오면서 이러한 조건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했는데 그 확대는 쉽게 말해서 마일리지 적립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요금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K패스에서는 이걸 적립액이 아니고 적립률로 비례하게, 즉 대중교통 요금에 비례하게 할인을 해주겠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약 비교했을 경우에 대중교통 요금을 1,500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알뜰교통카드가 이제 일반일 경우 2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의 적립률이 적용이 되면 300원을 마일리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확대되었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거리가 이제 무관해졌다는 것, 이건 이제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래 K패스로 확대 시행하면서 월 기준을 15회에서 원래 21회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이용을 월 15회 이상 하면 최대 60회까지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만 34세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이 알뜰교통카드에서 그 인증을 받으면 최대 지금은 700원까지 할인을 받지만 K패스로 바뀌면 53%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7만원 지출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카드사의 추가 할인까지 이제 생각하라는 거는 우리가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할 때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 할인을 받는 이제 실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KPS로 5월달에 바뀐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써있지만 그냥 약관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약관이나 전환 등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냐? 당연히 이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가 KPS로 바뀌면 여기서 이제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원하는 카드를 신청하셔서 이 카드를 마일리지 적립하는 카드로 어플에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그 카드를 찍으면 승차와 하차가 이제 인정이 되면 적립이 이게 되고 이게 마일리지 적립이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5월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5월에 카드를 신청하고 등록을 하면은 이 마일리지는 이제 6월에 지급이 됩니다. 이 점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내가 5만원을 썼는데 아까 일반 할인율이 이제 20%니까 만원 정도가 할인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할인된 만원에 대한 마일리지가 캐시백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6월 언제쯤이라고 할 수 없지만 6월 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결제하고 캐시백을 받는 방식이라는 점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거주하시고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이 알뜰교통카드라든지 KPS를 이용을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참여 지자체가 24년 기준으로 해서 40개만 남을 예정인데 이 40개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용을 할 수 없겠죠. 김제도 시죠. 사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 인원도 적고 아마 이걸 하기에 지방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속초 같은 곳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진짜 인구가 얼마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기존에 참여한 지역과 이제 추가로 참여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멘토 HH컨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